안녕하세요. 서쌤의 무침 수업 서쌤입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보궐선거 때문에 요새 굉장히 시끌시끌하죠? 최근에 뉴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 중 한 명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박형준입니다. 4대강 사찰, 홍익대 입시 비리, LCT 논란까지 말은 많은데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오늘 서쌤에서 제대로 검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장으로 출마한 박형준, 어떤 사람이냐고요? 저 멀리 추억 속의 이름, 한나라당 국회의원으로 시작해 한나라당 대변인까지 맡았고요. 이명박 정권에서는 대통령실 정무수석 비서관, 대통령실 사회특별보좌관까지 지냈고요. 최근까지 동아대에서 교수까지 지냈던 사람으로 보수층에게는 깔끔하고 합리적인 보수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요새 떠들썩한 거 다들 보셨죠? 문제가 진짜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거 3가지만 짚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LCT 논란입니다. 박형준 후보는 LCT를 2채나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걸 공개 안 하고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 밝혀져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게 왜 문제냐고요? 박형준 후보가 LCT 분양권을 2020년 4월에 21억 원에 매입을 했는데요. 지금 매물 호가가 41억 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 만에 20억을 벌었다는 거죠. 박형준의 딸 것까지 하면 박형준 가족은 1년 만에 가만히 앉아서 무려 40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거죠. 특혜 분양과 부동산 투기 논란이 생기자 박형준은 앞으로 평생 살 것이라는 생각으로 어떤 특혜나 비리, 불법 없이 자기 돈을 주고 산 집이라고 해명합니다. 근데 이상한 점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실제 살려고 매입했다던 이 집은 1년 동안 비어져 있다가 올해 3월이 되어서야 입주를 했다고 하는데요. 박 후보 측에서는 당내 경선으로 경황이 없어서 이사를 못했다 이렇게 해명했지만 상식적으로 당내 경선보다는 본선거가 임박한 3월이 바쁘면 더 바쁘지 않나요? 사실은 논란이 계속되자 마음이 급해졌던 건 아닐까요? 물론 그냥 제 추측일 뿐입니다. 그 다음은 바로 딸의 입시 비리 문제입니다. 최근에 김승현 전 홍익대 교수가 폭로를 했는데요. 2000년을 전후한 시기에 박 후보 딸이 홍대 미대 입시에 응시했고 박 후보 부인과 딸이 동료 교수를 통해 채점위원이었던 김 전 교수를 찾아와 부산 사투리로 울면서 쌤, 우리 딸 꼭 붙여주이소 라고 말하며 잘 봐달라고 청탁을 했다는 건데요. 김 전 교수 말에 따르면 채점 당일날 대학 교무과 직원이 박 후보 딸의 작품을 알려줬고 30점 이상 주기 어려운 실력이었지만 옆에 있던 교수의 지시로 80여 점을 줬다는 겁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박 후보 딸은 실기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필기 점수 미달 등으로 최종 합격은 못했다고 하는데요. 박 후보 측에서는 딸이 홍익대 미대 실기 시험에 응시한 적도 없다며 김 교수 등이 마치 딸 입시를 위해 부정한 청탁을 하고 이런 사실을 덮고자 검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해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다면서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김 전 교수 역시 떨어졌다고 무죄가 되지 않는다면서 물러서지 않고 강하게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 전 교수는 어렸을 때 죽을 고비를 5번이나 넘기면서 기억상실증이라는 병에도 걸렸다고 알려졌다며 김 전 교수를 공격하고 있지만 김 전 교수는 1988년도 입학 제자서부터 이름을 다 기억하는 사람이라면서 제가 유령을 본 것도 아니고 저는 부산시장, 정치에 관심도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홍대에서 실기시험 응시 여부를 확인만 해주면 간단히 해결된 문제죠. 실제로 홍익대 홍보실장은 박 후보가 요청만 하면 학교 측에 보관 중인 모든 자료를 뒤져서라도 실기시험 응시 여부를 확인해주겠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박형준에게 홍익대의 확인 요청 의사를 묻자 그럴 것 없고 다 함께 법정에서 만나자는 말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제대로 된 해명은 하지 않고 소송 전부터 하는 이유. 선거만 일단 지나가고 보자라는 그 속내가 너무 뻔히 보이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짚어볼 문제는 바로 4대강 관련 사찰입니다. 4대강 다들 기억하시나요? 이명박 정권에서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다는 거 알고 계시죠? 하지만 이명박의 바람과 달리 그 당시에 많은 국민들 그리고 환경단체,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이 4대강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이명박은 4대강 사업에 반대한 학계, 시민단체, 종교계 등을 불법 사찰화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4대강 사업 반대단체 간의 연대를 방해하기 위해서 일탈 사례를 발굴하고 기업 후원금을 차단한다. 핵심 인물 24명의 신원 자료와 개인 비리를 수집한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반대 인물을 선정해서 정부 부처에 친분 있는 인사를 1대1 전담관으로 지정한다. 이렇게도 나와 있네요. 종단별 반대단체와 핵심 인물의 주요 활동을 파악하고 국고보조금 지원을 중단한다고도 나와 있고요. 또 학계 내에 주요 반대 교수들의 동향을 수집하고 연구 용역비 감사를 추진한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전방위적인 사찰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이 내용들은 국정원법 위반입니다. 어떤가요? 정말 장난 아니죠? 그런데 국정원 사찰 원문에 박형준 후보가 등장합니다. 4대강 사업 찬반단체 현황 및 관리 방안, 4대강 사업 주요 반대 인물 및 관리 방안, 이 두 문건에 청와대 홍보기획관 요청사항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때의 홍보기획관이 박형준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박형준 후보가 불법 사찰에 깊게 관여하고 있었던 거죠. 불법 사찰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헌법 유린 행위입니다. 이런 중대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증거까지 이렇게 명확하게 있는데도 박형준 후보는 모른다, 본 적이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정치 공작이라며 외려 민주당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정말 분노스러운 일이죠.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박형준 후보는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만 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박형준 후보의 가장 큰 논란 3가지를 짚어봤는데 어떠셨나요? 무려 339만 부산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직 후보로 인정하기에도 민망하지 않나요? 이런 사람이 정말로 부산 시민을 대표하는 대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은 시장이 아니라 자신의 죗값을 치르러 감옥에 가야 하는 게 아닐까요? 이번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마지막으로 다시는 이런 부정부패를 저지른 사람이 정치판에 발도 못 붙이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섭쌤의 보충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볼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